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알맹이가 있고 포장을 화려하게 하는 건 괜찮다. 근데 알맹이도 없으면서 포장지가 너무 화려해서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애들이 싫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 진짜 많잖아요. 우리가 누구 있는데요? 실명은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아 그래요? 몇 명 있잖아. 아 그래 나 모르겠는데. 아니, 뭘 몰라요. 여기서 살짝 숨어줘야지. 나는 이 방송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고 내가 뭐 그 사람 언급한다고 해서 뭐 바이럴 되는 것도 싫고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 그분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잡아봤는데 DJ 하면 가장 논쟁적인 이슈고 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즘 DJ 씬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누구나 DJ가 될 수 있는 시대. 하지만 한편으론 그 누구나가 되지 않으려는 시대다. 슬프네요. 어떻게 보면 슬픈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누구나 DJ가 될 수 있는 시대. 일단 장비가 발달하면서 DJ잉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저만 해도 LP 시대였다면 비트 매칭 배우는데 몇 달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BPM 맞추는 게 숫자로 다 보이고 모니터링 스피커나 이런 장비를 갖추는데 훨씬 적은 돈이 드니까 금방 집에 나만의 셋을 갖게 되고 저는 한 일주일 만에 어느 정도 알게 됐고 물론 그게 실제 업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 지가 꽤 됐지만 그래도 집에서 나 비트 매칭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까지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 그 일주일 지나서부터 이제 포인트 믹싱 들어가고 조금씩 실력이 늘면 어느 순간 내가 믹싱 할 줄 알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정말 장비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DJ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또 EDM만 모아놓는 사이트가 생기면서 그리고 그 사이트가 상당히 양질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디깅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전문 음반숍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일일이 인터넷 입소문을 통해서 뭐가 좋다 그걸 다 LP로 뭐 따로 주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 인터넷 들어가서 차트 보니까 요게 인기인가 보다 들어보고 다운받고 또 역시 괜찮거든요. 그럼 그 아티스트 눌러가서 그 아티스트 탑 10곡 중에 몇 개 또 괜찮은 거 찾아 듣고 이런 식으로 뭐 한 100곡 정도를 뭐 한두 시간 안에 금방 찾아버리니까 누구나 쉽게 좋은 곡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역시 DJ 하기 쉬운 시대가 됐고 또 베뉴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태원만 해도 작은 클럽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모객만 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파티 만들어서 괜찮은 베뉴에서 DJing 할 수 있는 기회가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나 DJ가 될 수 있는데 제가 파티에 몇 번 서봤다는 것도 어떤 그 하나의 단서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러면서 부정적인 면도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예인 DJ가 범람하기 시작했죠. 제가 보기에는 행사 목적의 DJ 대비가 정말 많이 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그래요. 연예인이 DJ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다. 당연합니다. 근데 씬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사 주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돈을 받아와서 그 행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준 사람한테는 역시 내가 이만큼의 관객을 모아왔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모아오려면 결국 인지도밖에 없어요. 누가 유명하냐 누가 잘하냐 이런 입소문. 근데 연예인들은 인지도가 높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모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잘 안 돼도 멋진 행사 돈 많은 행사에 연예인들이 꼭 한두 명씩 불려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거기에 불려간다는 거죠. 결국 EDM 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에 돈도 몰리고 있는데 그 열매를 이제 막 시작한 그 사람들이 다 따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기까지 다 온 사람들은 이 씬에 있는 그 베테랑 DJ들인데 이런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무조건 연예인 DJ를 옹호하는 건 좀 순진한 생각인 거죠. 물론 연예인 DJ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 많고 진정성 가진 사람 많겠지만 그런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요새 제가 자주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에요. 지루했죠? 오늘 또 왜 이렇게 불붙어서 제가 봐도 지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연예인 DJ에서 할 말 있으시잖아요. 따지고 보면 크게 클럽과 나이트클럽으로 분리가 되는데 원래 밤에 나이트클럽이 많았었잖아요. 나이트클럽이라는 곳은 연예인들이 부수입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공연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되려 클럽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아마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던 연예인 분들이 급하게 디제잉 기술을 배워서 클럽으로 전환됐으니 개그맨 DJ들은 또 말빨도 좋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페이도 내리고 이제 말빨도 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많이 유입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일단 가장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G팍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굉장히 많이 저는 광분했었거든요. 솔직히 말도 안 되죠.
쥐팍 사건을 요약을 하자면 하드웰이 그 라디오 스테이션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1월에 발매된 주얼스 앤 스파크의 노래를 선공개를 한 그쵸.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선공개를 하고 있고 1월 며칠 날 이 앨범이 나올 거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음원을 쥐팍이 옥타곤에서 튼 거죠. 그날 또 하필이면 V앱에서 그거를 송출하고 있는데 쥐팍이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 또한 좀 어이가 없었는데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는 내용이 원래는 자기는 플렉 파일을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왜 거기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가 사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였는데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 칼럼을 하나 쓰기도 했는데 DJ면 자기가 틀 곡을 최소한 모니터링을 해보고 가야죠. 그쵸. 어떤 사람은 그 어디에다 큐를 잡아놓고 어디에다 뭘 체크해 놓을까 그것만 가지고 30분 이상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음원이 잘못된 음원이라는 것조차 체크 안 하고 들어갔다는 건 그리고 거기에 옮겨질 리가 없죠. 그게 잘못돼 있는 거를 거기다 보통은 USB로 옮기는 과정이 이 노래 좋은데 하고 옮기지 누가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옮깁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거에 대한 변명이 전 더 싫었어요. 그 내용이. 그리고 박명수 씨 정도면 혼자 다 할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네, 서포트가 있겠죠. 왜냐면 저도 가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디깅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게 좀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박명수 씨 같은 경우에는 무한도전이다 뭐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 본인이 다 직접 디깅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앨범도 많이 내시고 하지만 오퍼레이터 작곡가라고 있잖아요. 본인이 미디를 할 줄을 몰라도 자기의 아이디어나 느낌을 전문 프로듀서들이 구현해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아쉬운 거죠. 옆에서 어떻게 서포트를 하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네, 홍일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연예인 DJ가 스테이 서는 건 국대팀의 조기축구의 멤버가 들어가는 격이라면서 시구자가 선발 투수 서는 격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인지도가 아니라 실력으로 높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가장 공평하고 그래야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의 클럽에서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연예인 DJ가 다 문제라고 생각하진 네, 않고요. 그럼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실력이 안 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죠. 예를 들어 박나래 씨가 UMF에 왜 서요? 네, 이거 아니 예고편 나오겠네. 박나래 씨보다 잘하는 DJ가 우리나라에 100명은 더 있겠다. 근데 100명이 뭐야? UMF가 얼마나 서기 힘든 무대예요. 거기 한번 서는 걸로 자신의 DJ 캐리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전에 그것도 봤어요. 박나래 씨가 에버랜드에서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비가 꺼져 있던데 장비가 꺼져 있고 노래는 논스톱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멘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잘하는 DJ들이 많은데 기회만 없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엉망인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얘기죠. 이번엔 이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누구나가 되지 않으려는 시대다. 저는 이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금방 올라가요. 빠른 사람은 정말 한 달만 해도 얘 믹싱 좀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방 올라가는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기본은 대부분 다 하는데 거기서 차별화가 너무 힘드니까 좀 하다 마는 친구 아니면 계속 그걸로만 가는 친구 딱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제잉이 이렇게 쉬워졌고 뭐 다들 잘 하는데 막상 클럽에 가보면 잘 트는 사람은 잘 틀고 못 트는 사람은 또 못 틀더라고요. 노력과 자기 차별화에 따라 또 워낙 수준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프로듀싱으로 자기를 차별화하려는 것 같아요. 엄청난 경쟁이죠. DJ 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정말 디제잉이 쉬워지기도 했고 막 너나 할 것 없이 다 몰려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좀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프로듀싱은 확실히 좋은 선택인 것 같긴 해요. 물론 그냥 곡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프로듀싱 하는 사람도 있겠고 좀 더 나은 DJ가 되기 위해서 프로듀싱 하는 사람도 있겠고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예전보다 차별화를 위해 프로듀싱 하는 친구들 많아진 것 같고요. 또 턴테이블리즘 스킬로 자기를 차별화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해외에도 이런 사람이 많은데 제가 튜토리얼 영상 찍은 거랑 내가 찍은 거랑 완전히 차별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정말 기상천외한 디제잉 스킬을 발휘한 영상을 올리기도 하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뭐 아예 차원이 다르구나 라고 바로 인식하게 되니까 그렇게 차별화하기도 하고 또 완전히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신선한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요즘은 아예 파이오니아에서 샘플러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뭐 DJS1000 같은 장비 이런 걸로 신기한 루틴을 짜와서 뭔가를 보여주면 이 친구는 좀 재밌는 친구네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있네 라고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겠죠. 또 장르로 차별화하려는
친구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EDM으로 시작했다가 아 이걸로는 승부가 안 나겠는데, 혹은 너무 음악이 평범하고 재미가 없는데 해서 하우스나 테크노로 완전히 차별화하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차별화에 다들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요즘은. 근데 역시 또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자면 그 차별화를 음악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비주얼에 초점을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어떻게 하면 무대에서 튀어 보일까를 고민하다가 노출을 심하게 한다던가, 정말 쓸데없는 코스튬을 입고 그냥 한다던가. 저는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마시멜로한테 많이 영상 보는데. 편지 한번 쓰시죠. 그거 벗고 그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거야. 진짜 나는 뭐 알았어. 마시멜로 그렇게 실력이 있는데. 아닌가? 실력이 있는데 썼기 때문에 잘 된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면 데드마우스도 있고, 저는 무대에 올라가면 사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 머리 세팅도 좀 하고 얼굴에 좀 비비도 바르고 그러는데, 어저께 제가 과음을 한 상태라서 지금 모자 눌러쓰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외모에 신경을 좀 쓰는 건 관객들에 대한 배려라고도 생각해요. 물론 기본적인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심한 노출, 쓸데없이 무대에 올라가서 아무 맥락 없이 춤추는 거. 전에 왜 나우디녀라고 해서 네. 그분 DJ도 하나요? DJ도 했죠. 엄청난 단어를 떠올렸다가 약간 삭힌 것 같아, 그렇죠? 아니 그런 건 삭히세요. 이거 방송은 큰일 나요. 약간 네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컨셉을 그들까지도 옹호하는 느낌으로 가려고 했는데 나쁜 애들이네요. 나쁜 애들이야. 아니 근데 일단 기본적인 실력이 좋다면 뭘 해도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갖추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알맹이가 있고 포장을 화려하게 하는 건 괜찮다. 근데 알맹이도 없으면서 포장지가 너무 화려해서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애들이 싫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 진짜 많잖아요. 우리가 누구 있는데요? 실명은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냥 다 알잖아요. 아 그래요? 몇 명 있잖아. 아 그래 난 모르겠는데. 아니 뭘 몰라요. 여기서 살짝 숨어줘야지. 나는 이 방송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고, 내가 네. 뭐 그 사람 언급한다고 해서 뭐 바이럴 되는 것도 싫고, 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 그분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젠가 후회합니다.